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네, 또다시 자가 발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발전. 네. 네, 발전. 와버렸어. 저는 자가 발전 스튜디오의 실장 은 실장이고요. 네, 네. 저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망대이고요. 네, 저는 개발하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다들 네. 미쳤어.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네. 이 아밤에 노고가 많으시군요. 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저희가 4차 산업혁명 특집을 하면서 네. 저희가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차 산업혁명 전문 팟캐스트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그만해. 산업혁명 유통을 네, 위해. 산업혁명 유통을 위해 이번 주에 유통망을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이게 무슨 소리냐? 왜 그래? 왜 이렇게 약 팔듯이 얘기해요? 텐션이 되게 좋아 오늘. 약 먹었어요? 오늘 텐션이 되게 좋아요. 끄시면 안 돼요. 방송이 되게 좋네요. 네. 네, 오늘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모바일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쥐고 있는 그 기기들 거기에 스토어를 좀 얘기해 보겠다고 합니다. 스토어를 굳이 근데 사실 특집을 할 게 있나 싶긴 한데 뭐 나머지 두 친구가 알아서 잘 준비해 왔겠죠. 네. 항상 그런 마음으로 방송 준비하나 보지? 그게 컨셉 아닙니까? 아, 예. 네, 저는 일부러 모릅니다. 아, 사실은요. 예. 예. 네, 언제나 알고 있으면 재미가 덜하니까요. 네, 네. 누구 그래서 먼저 하고도 모르잖아. 누구 먼저 하실 건가요? 네, 1부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군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특집은 아마 제목이 앱스토어 특집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네. 다음 주도? 네, 스토어를 두 차례로 나눠서 할 건데 이번 난 그냥 막연히 생각하기에 스토어 안드로이드 스토어 그리고 아이폰이 갖고 있는 스토어 말고 또 할 게 있어요 더? 윈도우? 컴퓨터에도 스토어들이 있죠. 우리 지난 이발소에서 얘기했던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스토어들이 또 있으니까 네이버 네네네. 팜스토어 같은 거예요. 원 스토어 합니까 원 스토어? 그거 좀 이따 원스토어 나옵니다. 나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90화에서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모바일만 스토어들을 위주로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91화 다음 주에는 이제 PC용 앱스토어도 이제 좀 다룰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앱스토어 특집인데요. 그래서 뭐 진짜로 은 실장 말이 맞아요. 앱스토어의 특별한 게 뭐가 있냐.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일단 앱스토어 저는 일부에서 이제 아이폰에 대한 스토어들을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근데 앱스토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ESD라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야 이게? 네, ESD가 뭐냐면 일렉트로닉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 이런 이야기가 돼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소프트웨어를 살려고 하면 네. 뭐 디스켓을 사든지 CD 사야지 CD. CD를 사든지 DVD를 사든지 그랬어야 네.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인터넷으로 결제하고 다운로드하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방법들을 그걸 말하는 ESD라고 하나 네. 보군요. 은 실장이 정확하게 얘기해 줬는데 소프트웨어 유통망들을 이제 4차 ESD라고 산업혁명의 유통망이죠. 네. 네. 네, 이건 아마 3차 산업혁명의 산물이 산출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렇군요. 드는데 네. 이렇게 ESD가 사랑을 받는 이유들이 뭐 네. 예를 들면 우리가 CD를 산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CD가 인터넷에서 구매를 한다고 해도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치. 근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선덕선덕합니까? 그래. 빨리 그 기간이 왔으면 참 좋겠고. 통증이죠. 네, 빨리 내가 지금 당장 오피스를 써야 되는데 내일 숙제에서 내야 되는데 네. 오피스가 어디까지 기다려야 돼? 네 잘못이지 그건. 근데 미리 요즘 해야지.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365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바로 돈 내고 다운받죠. 바로 다운받아 네.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죠. 네. 그다음에 패키지를 만드는데 부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 박스 만들 필요도 없고. 그렇지. 돈이 저렴해질 수 있는 걸 통 만들 기대할 수 필요도 없고. 있겠군요.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이죠. ESD에. 네. 그리고 패키지 경우에는 패키지가 오피스 우리 가게에 100개 들어왔는데 100개 다 팔렸어. 응? 숙제가 오피스라는 숙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 팔렸어. 그럼 못 사잖아요. 101번째 온 애들은 숙제를 못 하는 거 아니야. 다음 주에 와야지. 뭐. 다음 주에 와야지. 근데 이렇게 ESD를 통해서 결제가 되는 소프트웨어들은 네. 이런 품절이 될 이유가 없죠. 정지는 먹어도. 정지는 먹어도 갑자기 다운이 어느 날부터 안 되던 거. 다 팔렸어요, 오늘은? 다 팔렸어요는 없는 거죠. 네. 네. 그렇지. 그리고 또 뭐 요건 부가적인 장점이지만 물리적인 부피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뭐 CD장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죠. 옛날에는 네. 제 방에 제 키만한 CD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컴퓨터 좀 한다는 사람들한테는 그 컴퓨터 CD 이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어.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는 CD 집이 집에 있느냐가 약간 책처럼 생긴 예, 거, 노래방 책처럼 생긴 거. 그 권력 같은 거였다고. 그렇죠. 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ESD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단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다운로드 받는 방식의 소프트웨어 제공을 전부 다 ESD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판매하는 방식 그렇게 판매하는 방식 포괄적으로 자체를 ESD라고 하죠. 네. 근데 ESD 같은 경우에는 단점. 단점은 뭐 구매자한테 소프트웨어를 귀속시켜 버리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은 실장이 오피스를 샀어. 네네네. CD를 샀어. 오피스 CD를. 근데 오피스 다 썼어. 음. 이제 팔아. 은 실장 같은 그걸 하잖아요. 중고거래 가능하죠. 중고거래 가능하잖아요. 옛날에 게임 CD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많이 팔렸고. 그렇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그 전자상가 네. 그쪽에 게임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도 줬어요. 지하 경제. 예, 아니요, 다 쓰고 그냥 갖다 중고로 팔고 또 그 다른 걸로 사고. 비용과 좀 얹어서 또 새로 거 구하고. 그런 것도 됐었죠. 네. 옛날에는. 근데 이 ESD를 통해서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이게 안 돼요. 그렇죠. 나한테 종속되는 거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뭐 그냥 계정째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1차적으로 얘네가 ESD를 판매하는 그 ESD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정품 소프트웨어 자체를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결제를 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일단은 다운로드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한테 불법 복제의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치. 하고 일단 뚫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냥 다운받아서 네. 그 결제 과정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ESD를 저희가 이제 2주 동안 다뤄볼 겁니다. 그러면 뭐 아이폰에 있는 모든 앱스토어는 다 ESD 과정을 통해서 지금 배포하는 거고 앱들은 그렇죠. 앱들은 다 그런 네. 거고 네. 뭐 하다못해 우리가 늘 그 게임 특집에서 얘기했던 스팀이란 플랫폼도 전부 다 ESD네요. 근데 그렇죠. 뭐 스팀, 뭐 원스토어 다 ESD죠. 다 ESD군요. 네네. 스토어란 스토어는 전부 다 ESD. 네, 네. 그렇죠. 그래서 1부에서는 일단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아이폰에서 앱스토어 이야기들을 해볼까 네.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출시 당시에 앱이라는 게 없었어요. 처음 당시에. 출시에 앱이 아이폰 없는 처음 출시에. 아이폰. 상상이 안 되네요. 네. 앱 네. 발음 조심하십시오. 앱이 없는 네. 아이폰. 네. 그랬었는데 왜냐면 애플이 처음에 아이폰에 소프트웨어를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안 해줬어요. 또 야 니네들 우리가 진짜 이렇게 혁신적인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뭐가 더 필요해?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해? 그래 더 필요하면 웹앱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거의 나와요. 피처폰 수준이지. 처음에 네 처음에 아주 처음에 인터넷이 되니까. 아직 우리나라에 나오기 전. 그러니까 네. 인터넷이 되니까 인터넷으로 해결해. 그러니까 음. 처음에 생각이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앱을 즐겨찾기를 바탕화면에 만들 수 있는 방법 만들어주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뭔가를 만든다. 네.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네. 아이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가 됐냐면 인터넷이 안 되면 앱을 못 쓰고 그렇지.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 앱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iOS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일부 후반부에 설명을 할 건데 네. CDR라는 이름의 타록 스토어가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그럼 이게 앱스토어보다 먼저 나온 거예요? CDR가? 네, 타록 스토어가 앱스토어보다 공식 앱스토어보다 먼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애플이 먼저 아이폰 얘기하니까 아이폰이 대답을 CD가 등장했어. CDR 때문에 그런 것 네. 같은데 어쨌든 네. 죄송합니다. 애플이 먼저 이 앱스토어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네. 아니면 CDR을 보고 자극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iOS 그때 당시에는 아이폰 OS라고 불렀는데 iOS 2.0이 나오면서 2008년 7월 11일 애플의 첫 번째 앱스토어가 앱스토어. 런칭이 됩니다. 예. 네.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아이폰을 만들어준 큰 원동력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애플의 아이폰이 네.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가는 계기가 되죠. 왜냐면 스토어라는 게 처음 생기고 이제 수익 구조가 생기고 네. 개발자들이 들어왔으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네. 앱스토어의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밝지만 않았어요. 왜냐하면 앱을 유료로 사서 쓴다는 게 미친 소리야 그거. 미친 소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핸드폰에 ESD를 제공하는 게 네. 미친 소리였다는 거죠. 아니 어, PC용은 PC 도 사 마찬가지예요. 그래. 네. PC용은 어떻게 사겠어. 음. 중요하니까. 근데 핸드폰 같은 거에 쓰는 걸 누가 사? 그렇지.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었겠지.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라는 것들은 컴퓨터랑 연결해서 뭘 설치 까는 파일을 거. 넣고 네. 그걸 더블 클릭하면 설치가 되는 거였어요. 그 정도. 사람들이 생각한 아이폰에서 앱도 그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애플이 생각하는 건 달랐던 거죠. 그냥 폰 안에서 그게 다 해결이 됐었어야 되는 거야. 네네. 네. 그래서 앱스토어가 런칭이 됐었는데 처음에는 500개 앱으로 시작이 됐었다고 해요. 500개를 네. 그래도 담고 시작은 했네요. 그렇죠. 다행히. 근데 2017년 3월 기준으로 올해 3월이죠. 기준으로 현재 220만 개 앱이 업데이트돼서 앱스토어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되게 적네요. 네. 1위도 있네. 근데 그 와중에. 1위는 긍정이가 얘기해 줄 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긍정이가 얘기할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 기준 데이터인데요. 네네. 다운로드 수가 1,4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1,400억 회. 어마무시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그거밖에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이폰의 앱스토어는 이런데요. 네. 그 무엇보다 앱스토어의 가장 큰 자산이자 특징 중에 하나가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유료 결제율이 높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네. 그 애플 앱스토어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용자들이 유료로 돈을 내면서까지 앱스토어에서 많은 앱들을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애플이 이걸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그 아이폰의 특징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는 애플의 앱스토어를 제외하고는 앱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강제적으로 충성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강제 약간 충성도를 강제로 네. 조성하는 분위기죠. 네. 제가 계속 기본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린 게 다른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네. 공식적인 방법으로도 네. 있기는 한데 일단 일반 사용자들은 무조건 앱스토어를 통해야 되는 거고 네. 최근에도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APK를 설치해서 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다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네네네. 요즘은 거의 다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걸 조장하고 있죠. 가급적 그렇게 유도하고 있죠. 그렇죠. 음. 근데도 불구하고 뭐 APK 요즘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던 분들이라면 이 단일 앱스토어가 되게 어색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옛날 얘기지만 다른 네이버 스토어도 있었고 아마존 스토어도 있었고 그쵸. 오만 스토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애플은 그걸 다 막았어요. 그렇지. 우리를 통해서만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설치한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또 앱스토어는 쉽게 말해서 물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물 관리하지. 철저히 하지. 얘네가 물 관리를 하는 게 아마 아이폰을 사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많은 안드로이드 쓰다가 아이폰 넘어가면 제일 신기했던 게 앱의 퀄리티들이 다 높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웃기고 있네.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 뭐랄까 물 관리가 되어 있는 앱들만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이 깨끗한 물들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애플이 데리고 있는 한 80명에서 90명 사이에 리뷰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뭘 리뷰하냐면 리뷰를 뭘 하냐면 앱스토어에 올라오는 앱들이 앱스토어에 등재되기 전에 이 앱이 혹시 악성 코드가 있는 건 아닌 건지 아니면 뭘까지 하냐면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지는 않은지 그다음에 이런 앱들이 개인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 심사를 합니다. 얘네 애플이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들을 다 조건에 맞춰서 심사를 하고요. 몇 명이라고요, 그 사람이? 한 80명에서 90명. 야, 그러니까 극한 직업인데. 백화점 같은 네. 거고 이게 우리 백화점에 입점할 입점해도 만한지 요 정도 체크하는 거지. 그쵸. 진짜 극한 직업이네요. 근데. 네, 그러니까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앱들이 지금 아까 220만 개라고 했잖아요. 네. 이 앱들이 다 심사가 거쳐진 앱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러준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람이 직접 걸러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완전 100% 다 걸러줄 때가 있었어요. 써보더라고. 실제로 써보고 진짜? 네, 그 써보고 그래서 이 앱들의 문제가 있는지 실제로 잘 아무 뭐 튕기지도 않고 버그도 없는 앱인데도 불구하고 네. 너희 앱은 쓰는 게 불편해. 이렇게 해서 기분이 이런 것들을 나빠. 이런 것들을 바꿔. 네. 이런 것들까지 다 리뷰를 해서 초창기에. 네,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많게는 리뷰 기간이 뭐 열흘까지도 걸렸어요. 2주 뭐 이렇게 아니, 걸리고 맞아. 길면 2주까지도 걸렸는데 최근에는 이것들을 좀 자동화를 했어요, 얘네가. 네. 어느 정도 해놓고 사람이 뭐 마지막만 보거나. 실직 이런 있었나요? 실직? 거구나. 좀 실직이 있었을지도 실직. 모르겠어요. 4차 산업혁명이죠. 그렇군요. 4차 산업혁명이지. 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길어야 3일, 뭐 2, 3일 안에 빨리 끝난다고요. 되는군요. 네, 좀 빨리 끝나는 느낌입니다. 네. 실제로 iOS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런 건 느낌이 그분들 같아요. 지문이 다 없어졌다는 루머가 있었어요. 실제로. 힘들겠다. 그래서 근데 저는 어떤 것까지 심사를 당해봤냐면 본인이 이제 앱 네. 만들 때. 네. 처음 앱을 만든 게 네. 자가발전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 꽹가리를 만들었었어요. 깽깽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12년 부부젤라의 대항마. 2012년 월드컵이었나요? 네, 그럴 거예요. 남아공 월드컵. 네, 월드컵에서 부부젤라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꽹가리로 하자. 그래서 꽹가리를 치는 랩을 만들었습니다. 깽깽깽 터치하면 깨게 돼요. 그 소리가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 깽가리 느낌으로? 아니요, 깽깽깽깽이죠. 그냥 그 소리만 나오죠? 네, 네. 정확히 말하면 깽깽깽깽인데 깽깽깽은 없고요. 네. 그랬었는데 이 심사를 그게
아마 내가 만든 최초의 앱일걸요? 그랬겠지. 그럴 그쵸? 것 같아요. 긍정 씨. 네. 그 전에 뭐가 있었지만 습작들. 네. 짝들. 뭐 이런 부끄러운 습- 것들.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쓸만한 앱이다라고 소리가 난다. 네, 그런 앱이었는데 음. 왜냐면 시기상 월드컵이기도 하고 네. 빨리 하면 되겠다 해서 딱 심사가 됐어요. 네. 반려를 당한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에 반려를 당했냐 했더니 너 앱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네. 쓸모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 쓸모가 야, 없다. 왜 총 쏘는 앱도 있고 그때 그랬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부부젤라 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습작 중에 쌀국수 뚝배기라는 앱이 있었는데 그게 뭐야? 얘가 만든 것 중에? 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건 솔직히 진짜 쓸모가 없었어요. 그건 뭐... 근데 꽹가리는 부부젤라가 있으니까 되겠다 싶어갖고 얘가 올렸거든. 근데 반려가 당해서 그때 굉장히 속상했었죠. 근데 포기했죠 제가. 분노했네. 그리고 내가 개발자- 왜 내가 왜 iOS 앱 개발을 배웠는데. 그러니까 깽가리 만들려고 한 거였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까지 그 실제 사용자의 입장으로 검토를 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반려도 쉽게 당하고요. 그러니까 반려가 뭐 이렇게 많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나중 되면은 또 반려네.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넘어가구나. 각오하고 올려야 돼요. 아, 네. 진짜요? 그냥 뭐 그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올리는데 이 과정에서 뭐 10번도 넘게 반려 당하는 분도 있고 뭐 끝이 없어요. 그냥 앱 형태로 될 때까지 계속 얘네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반려시키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스파르타로 교육시키는 거야. 네. 안 되면 나중에 통화도 해요. 진짜. 한국말 하시는 분도 있어. 그 딱 전화 받으면은 네. 안녕하세요 앱스토어의 아망드입니다. 네. 뭐 때문에 그러시죠? 이렇게 왜 뭐가 그렇게 불만이시죠?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꼭 영어 이름을 쓰세요. 네. 왜냐면 외국인이니까. 실제 외국인이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인상적이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업로드 되기 때문에 애플의 앱스토어는 다른 스토어보다 장벽이 높아요. 네. 등록이 되는 장벽이 높지만 막상 업로드된 앱들의 퀄리티는 높다고 보장을 해주는 거죠 애플이. 그렇지. 최소 기준이 있는 거지. 그렇죠. 애플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 안에 들어오는 앱들만 네.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쨌든 그 뭐 너무 약간 감성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이걸로 인해서 그 앱을 개발하는 시장의 개발자들도 지금 농담으로 뭐 걸렀고 심사 받은 거지만 그 훈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막 6번, 7번씩 반려를 당하기도 했는데 이후부터는 그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런 것부터 얘기해요. 앱을 기획할 때 버튼 사이즈는 이거는 몇 이상이어야 돼. 몇 44픽셀 이상이어야 돼.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도 모르는 것들을 개발자들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치. 반려당하는 게 반려당하는 우리니까. 건 그쪽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편한 앱들을 무심코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 가이드라인을 무심코 따르다 보면 네. 무심코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네. 아이폰의 앱들이 퀄리티가 높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이런 리뷰어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앱스토어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네. 애플에서는 개발자들한테 그 다양한 툴들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간 99불의 비용을 받아야 돼요. 받고 그 있어요. 등록하면 개발자 네, 등록을 네, 하면 개발자 등록을 1년에 한 번 99불을 내면 네. 여기에 몇 개 앱을 올리든 그 더 이상 이제 비용은 아니야. 발생을 하지 않는. 네. 1년짜리 라이센스를 사는 거지. 네. 나 개발자야 같은 거군요. 네. 개발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99불을 내면 맥 앱스토어에도 앱을 올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왓치OS용 앱도 만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iOS용 앱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애플의 개발자 지원을 받을 그렇구나. 수 있습니다. 네. 그 뭐 앱 스토어에 안 올릴 거면 혼자 만들어 보는 거는 그럼 없어도 되는 거예요? 개발자 아이디? 네, 예전에는 네. 핸드폰에 직접 아무리 만들어도 네. 개인적으로 나 혼자 쓰기 위해서 테스트 핸드폰에서 해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99불을 내야만 했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최근에 iOS 10이 되면서 이게 없어졌어요. 아 그냥 좀 해볼 수 있어. 근데 이제 무료로 해볼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플랫폼입니다. 왜 좋아하냐면 네. 그렇죠. 옛날부터 처음 나올 때부터 굉장히 환호를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위피라고 하죠. 네. 그 옛날 피처폰 시절에 그 프로그램 피처폰 시절에 무슨 미니 게임 천국 이런 네.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네이트 버튼 누르면 나오는 거. 네 아무리 게임을 잘 만들어도 네. 네이트 같은 그런 플랫폼 사업자가 오케이 해줘야 돼. 70%를 가져가고 비용에 개발사가 30%를 가져가요.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떼가네요. 그러니까 2,000원짜리거든 게임이 보통 그때. 네. 그럼 얼마나 2,000원에 70%잖아. 네. 그럼 600원 정도 남는 건데 네. 그 외에도 나가는 부가적인 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치. 뭐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개발자가 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팔면 껌 한 통 파는 수준인 거야 사실. 그러네. 그렇죠. 그때까지 그래도 이거 네이트밖에 할 데가 없으니까. 뭐 그때 뭐 핌 뭐 이런 것도 네, 있어요. 네. 뭐 U 플러스 오즈 얘네들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이 무조건 없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배분 방식을 썼었던 건데 네. 네. 애플이 야 아이폰에서는 앱스토어를 써라 하고 나왔던 방식이 거꾸로 7대3 방식을 갖고 왔어요. 네. 개발자가 개발자가 7이고 음. 애플이 3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껌값만 받을게. 네.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0.99불짜리 쉽게 말해서 1,000원짜리 앱을 팔면 네. 개발자가 700원을 가져가고 애플이 300원을 가져가는 거죠. 네. 요즘은 오히려 약간 애플이 300원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네. 이 앱 그 처음에 애플이 가져온 7대3 방식이 되게 획기적인 방식이었죠. 그 그렇지. 시장 전체를 바꿔놔 버렸죠.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그럼- 걔네들이 망해버렸잖아요. 위피 애들이. 애플놈들이 돼버린 거지. 애플놈들 니네 때문에 우리 돈도 못 벌고 음. 이런 게 돼버렸죠. 그래서 또 애플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서 앱을 통해서 사용되고는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이폰 앱스토어 같은 거는 앱으로만 아이폰에서만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맥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프로그램이고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악의 축인 아이튠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치. 그렇죠. 아이튠즈가 음악 있지. 프로그램인데 음. 이 아이튠즈를 설치하면 컴퓨터에서도 앱스토어를 만나볼 수 있어요. 그치. 안에서 돌아다녀 볼 수 있죠. 네, 다 돌아다녀 볼 수 있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 꼭 아이튠즈랑 동기화를 했었어야만 됐어요. 맞아. 그래서 아이튠즈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놓고 동기화를 하면 이제 대용량 앱 같은 네. 경우는 컴퓨터로 다운받아놓고 동기화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런 과정이 없죠. 그쵸. 그래서 어떤 방법이 생겼냐면 아이튠즈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폰에서 와이파이가 연결되면 폰에서 자동으로 얘도 같이 다운로드 같이 다운을 받는구나. 그런 기능들이 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격 컴퓨터에서 쓸 수 있는 폰 스토어가 있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앱스토어를 켜보면 아이폰 앱스토어를 켜보면 이제 5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네. 이 버튼들을 한번 슬쩍 살펴보고 앱스토어 소개를 마칠까 해요. 네. 다 같이 열어봅시다. 네. 그 첫 번째 버튼에는 음. 추천 탭이 있습니다. 음. 추천 탭이 뭐냐면 이제 자가 발전 아마 저희 3인도 가장 즐겨보는 탭이 아닐까 싶은데 현재 가장 주목해야 되고 지금 이 시점에 써야 되는 앱들이 많이 추천이 되고 있어요. 핫한 거. 서머리. 네. 핫한 거. 애플이 직접 큐레이션한 앱들이 여기 다 노출이 돼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자동차를 좋아하시나요? 이러면서 자동차 배너를 누르면 자동차 관련 게임들이라든지 자동차 잡지들 이럴 때 나오고 뭐 가정의 달에는 뭐 선물해주는 앱이라든지 아니면 뭐 뭐 발렌타인데이나 이런 거. 이런 뭐 카드 어플 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플이 주목할 만한 앱들을 다 추천을 해줘요. 흔히 말하는 앱스토어 메인. 네. 네, 메인이 여기입니다. 되는 거죠. 근데 이 추천 탭을 가장 자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금주의 무료 앱입니다. 오, 그래요? 네, 이게 앱스토어의 추천 탭에 들어가면 네. 금주의 무료 앱이 있는데 네. 항상? 항상 있어요. 매주 올라오는 건데 애플이 앱을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 앱을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비싸게는 10불짜리 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 진짜요? 네, 그래서 이런 앱들을 자주 눈여겨 보시면 득템하실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진짜 좋은 것들이 올라오고 네, 기간이 끝나면 다시 유료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가끔 무료 앱을 무료로 이 금주의 무료 앱 이렇게 네, 붙여서 페이크처럼 말이야. 네. 약간 한국식 할인 방법이죠. 올려놓고 싸게 팔아줘. 네.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항상 올라와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서비스라고 하나 말할 수 있고요. 지금 아기 고양이 키우기 무료예요. 네, 저 또 그거 다운받았는데 뭐 아마 방송 나올 땐 또 바뀔 것 같아요. 네. 설렌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추천 탭 이게 뭐야 이렇게 넘어가시지 마시고 보면은 지금 트렌드가 어떤 건지도 보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런 특히 것 같아요. 앱 네. 기획하시는 분들은 이 탭에 있는 앱들 뭐 그냥 재미로 하나씩 다 다운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습관적으로 같아요. 받아봐야지 사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탭은 카테고리입니다. 네. 카테고리 뭐 말 그대로 카테고리별로 앱들이 나뉘어서 정리되어 보이는데 있는. 카테고리가 기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아 네. 진짜요? 그 맞습니다. 몰랐네. 긍정이가 말해준 대로 네. 이 카테고리 탭에는 슬픈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뭐가 있냐면 2011년까지 한국 앱스토어에는 게임 카테고리가 없었어요. 아 그거 그랬었지. 그랬었지. 네. 그래서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은 스마트폰 게임이 보편화 돼 있는데 네. 모든 게임은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고 개등위. 네 그때까지만 개등이요. 해도 또 셧다운제 지금도 있지만 네. 셧다운제의 여파 때문에 음. 한국의 게임 업체들이 진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 게임 카테고리가 게임 카테고리 자체를 애플이 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개등이 심사를 받았다. 이런 앱들은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울며 겨자 먹기로 올라갔었지. 그나마 비슷한 카테고리니까 네, 그런 것들 올렸었는데 지금은 게임 카테고리가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있고 장르별로. 장르별로 다 있고요. 네. 게임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꼭 세부 카테고리가 다닐 정도로 그렇지. 그런 것들이 있고 앱스토어를 먹여 살리는 그런 그쵸. 카테고리 돼가고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뭐 게임을 다운받기 위해서 미국 계정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 그렇지. 저는 되게 그래서 보편적이었어요. 지금까지도 미국 계정 계속 쓰고 있어요. 그 그때 너무 앱스토어 사놓은 게 많아가지고. 앱스토어에 한국 카드가 안 들어갈 때는 네. 실제로 외국 계정을 만들어서 기프트 카드를 이용을 하고 맞아요. 그런 그랬었죠.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카테고리별로 앱이 분류가 되는 거고요. 네. 네. 세 번째는 인기 차트 탭입니다. 인기 차트. 가장 중요한 탭이죠. 가장 중요한 탭이죠. 여기 올라가야 뭐가 되는. 네, 여기 올라가기 위해서 사실상 앱 개발자들이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죠. 네. 근데 여기 망가진 것 같아요. 왜요? 도망가졌어요. 안 바뀌어 유료 그쵸? 차트가. 그렇죠. 이 순위가 이 유료 앱, 무료 앱 그리고 최고 매출 순으로 앱을 나열해 볼 수 있는데 네. 그 순위가 안 바뀌어요. 이게 왜 좀 그래? 약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한번 올라가면 사실은 사람들이 노출이 이제 많이 아는 되니까. 거지. 그리고 그 위에 거기 있는 것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다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앵그리버드라는 게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게임 영원히 같은- 올라가 있어.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102일 연속으로 유료 앱 1위를 차지하는 그런 경우도 말은 있었고요. 보통 빌보드 연승 몇 주 이런 말을 그러니까. 쓰는데. 앵그리버드 언제 내려가 이럴 정도로 진짜 앵그리버드가 계속 차지하는 정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유료 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날로그 필름이라는 시리즈가 네. 오랫동안 유료 앱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꽤 많이 몇 개씩 차지하고 네. 있어요. 8이죠 8이 네, 1등은 왜냐면 항상. 아날로그 필름 얘네가 그 시리즈를 여러 개 내놨어요. 그렇죠. 그 시리즈가 사용자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그게 다 유료 앱 순위를 그게 차지하고 약간 있거든요. 전략적인 것 같아 그런 것도. 네, 그래서 뭐 이거는 근데도 그래서 저는 한국 앱스토어를 그 인기 차트를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네. 이건 의미가 없다 싶을 정도로. 지겹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 긍정이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저는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던 게 네. 무료 웹 차트 있잖아요. 음. 그 1위부터 100위까지 다 다운받아 놓는 거예요. 중요해. 약간 아이폰 샀다 이런 느낌이잖아. 약간. 그냥 항상 다 다운받아. 나도 옛날에 그랬어 처음 샀을 때. 네. 저 아직도 그래요. 네, 그래요? 1위부터 100위까지 다 살펴보더라고요. 언제나 연구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친구군요. 되게 중요한 습관입니다. 네. 예. 개발자들한테요. 유료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네. 그리고 최고 매출 탭이 뭔가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앱 안에서 구매를 한 그 그 비용량이 비용량이 제일 큰- 많을수록 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템들. 전에 이런 게 없었죠 사실. 그렇죠. 그치. 그랬는데 인앱 펄시스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네네.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니지 같은 경우에 뭐 안에 코인을 사야 되는데 코인을 실제로 인앱 펄시스 구매를 하면 이 네. 누적되어서 이것들을 순위별로 나열을 실제 해주는 거죠. 매출로. 네, 실제 네. 매출로 나열해 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게임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번째 탭은요. 검색 탭입니다. 근데 검색 탭은 사실 실제로 검색을 하는 거고요. 네. 검색 탭에서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인기 검색어 탭 맞아요. 기능이에요. 이 인기 검색어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진짜로 인기 있는 검색어인가 보다. 그냥 검색이 많이 되는 키워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애플이 되게 잘한 게 인기 검색어 탭을 통해서 나오는 그 검색 결과들 있잖아요. 그게 현재 내 위치를 기반으로 인기 검색을 뽑아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앱스토어 처음 키면은 위치 동의하냐고 물어보는 것들이 그래서 나오는 네네. 거예요. 그거에도 이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 유용하냐면 여행 가서 굉장히 유용해요. 맞아요. 왜요? 뭐 어떤 일본에 면에서? 딱 도착을 했는데 네. 일본 내가 모르겠어. 근데 거기에 재팬 맵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는 여기서는 바로 이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구나. 왜냐면 공항에서 키거든. 공항에서 키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제가 뭐 지방에 내려갔어요. 그럼 뭐 대구에 갔어. 그러면 대구 버스 앱 그러니까. 바로 뜨니까 되게 그 편한 기능이에요. 대구 사람들만 어쩐지 특이하게 쓰고 있는 앱들 그런 것들이 이런 있죠. 것들을 알게 네, 되겠군요. 그래서 이 주변에 뭐가 있구나 이런 생각하요. 왜냐면 그 스타벅스 근처에는 스타벅스 카드 앱이 꼭 있어요. 맞아. 진짜요? 네. 신기하다 그런 면에서 걸어가다가 네. 딱 보이면 주변에 스타벅스가 있다는 스타벅스가 소리야. 있다는 거야? 네. 찾아야 포켓몬 되더라고. 뭐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 탭은 업데이트 탭인데 네. 여기에는 설치된 앱들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 기록이 남고 업데이트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매 내역도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구매 내역도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 구매 내역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없어져요. 아니요. 안 없어져요? 네, 안 없어요. 근데 스토어를 몇 번 왔다 갔다 거려서 그런가. 혹시 그 댓글 다신 거 아니에요? 뭘요? 구매 내역 삭제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네. 이 앱 은정이가 말을 잘해주셨는데 앱스토어를 살펴보다 보면 리뷰를 난 보고 싶은데 안 걸릴 것 같아. 리뷰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매 내역 좀 지워주세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지우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야한 하는데 앱들 들어가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아니 굳이 안 지워도 될 것 같은 뭐 댓글을 남기고 비트코인을 보내면은 지워주시거든요. 하지 마. 진짠 좀 믿어. 네. 다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썰을 좀 살짝 풀어보면 네. 그 개발자들은 여러분의 구매 내역을 볼 수도 없고요. 네. 지울 수도 없습니다. 볼 수가 맞아요. 없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발자들은 누가 샀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어떤 아이디가 샀는지 볼 수도 없고 몇 명이 샀는 것 정도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구매 내역을 지우기 위해서 리뷰로 구매 내역 좀 지워주세요 이런 거 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요. 네. 개발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별점만 떨어지는 거죠. 개발자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못해요. 이 나무- 말밖에 못해. 네. 그리고 그걸 달면서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러니까. 난 그 리뷰가 좀 괜찮은 것들이 위에 와야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구매를 유도시키는 건데 네. 제일 추천을 많이 받은 게 구매 내역 삭제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네.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폰에서는 옛날에 방법이 있었는데 네. 요새는 막힌 것 같고 혹시 아는 분들이 있으시면 어떻게 자가발전 하는 게시판을 통해서 네. 제보해 주시고 1비트코인입니다. 네. 1비트코인이라고요? 그 네. 200 한 20만 200만 원인데. 원이야. 그럼 네, 어쨌든 이것들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아이튠즈를 써야 됩니다. 결국 아이튠즈를 써야 되는데 네. 아이튠즈에 로그인을 하셔서요. 로그인하시고 나면 오른쪽에 구입 목록이라는 탭이 네. 뜹니다. 네. 여기서 구입 목록이 들어가셔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요. 여기서 가리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삭제가 아니에요? 네, 이 삭제가 아니에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구매 내역을 아예 지워버리는 기능은 없고요. 샀다는 건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네, 가리는 기능만 있습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네, 애플은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실제로 구매 목록에 뜨지 않는 네. 그런 기능들이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러고 나서 다시 다운로드 받으면 다시 생겨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웠다가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네. 사실상 지우는 거죠. 그냥 이거 나도 뭐 잘 모르겠어요. 이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거 구매 목록 지워주세요라고 써보신 분들이 있으면 왜 엄마한테 지우는 건지 혼나서 한번 누가 검사하나 봐. 저한테 궁금해서 그런데 그거 있잖아. 댓글 좀 중고나라에서도 판매 완료되었습니다. 네. 왜죠? 뭔 소리? 내가 물건 파는 사람이 당신 뭐야? 막 이러고. 네, 그런 것도 넘어가죠. 있고. 네, 그리고 앱스토어의 두 번째 궁금증이라면 네. 나는 무료 앱을 다운받았는데 1불이 결제되었어요. 아 애플이 사기치는 거죠 그거. 네, 애플이 하지 무료 앱이라고 말라고 진짜 했는데 좋아하니까 1비트코인을 사기꾼 내야지. 새끼들.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네.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입할 때 애플 아이디를 만들 때 사용했던 카드가 실제로 유효한지 이 카드를 실제로 쓸 수 있는지를 애플이 한번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같은지 아닌지. 네, 이 카드가 가짜 카드인지 진짜 카드인지 아니면 카드를 지금 쓸 수 있는 카드인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기 때문에 1불이 결제 그러니까 실제로 1,200원이 갑자기 나가는 거니까 꽤 놀랄 수도 있는데 짜증나지. 네, 근데 실제로 결제되는 금액은 아니고요. 네. 승인만 떨어지고 카드 자체 매입을 안 해가기 때문에 네, 무료로 다운로드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1,200원이 통장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럼 결제가 안 되니까 어쨌든 1,200원이 있긴 있어야 돼요. 유효한 그렇군요. 카드가 아닌 거지. 1,200원 네. 없으면. 그렇게 앱스토어가 지금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제발.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리뷰에 제일 많이 올라오죠. 무료였는데 사기였다. 네. 왜 1,100,000원을 가져가나요? 환불해 주세요. 근데 개발자들은 환불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네. 네. 그래서 짧게 앱스토어 말고 애플에 있는 거의 유일한 두 번째 스토어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렇지. 그거가 근데 이게 아무나 쓸 수가 없죠. 사실은 일반인들은 만날 기회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네. 아이폰의 모든 기능은 나는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스토어에 발을 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CDR 스토어를 이용하게 되면 네네. 이 CDR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막아놓은 것까지 거의 다 쓸 수 있는 그 앱들을 제공하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네네. CDR에는 그냥 내 맘대로 CDR을 깔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아이폰에 걸려있는 잠금 장치들을 해제하는 과정인 탈옥 과정을 거친 아이폰에만 CDR가 설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동으로 같이 설치되지 않나요? 타로카는? 예전에는 따로 설치가 했어야 되는데 요새는 다 자동으로 설치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릴 게 CDR라는 스토어인데요. 네. 이 CDR는 탈옥 전용 스토어예요. 그래서 애플이 막아놓은 기능들을 잘 쓸 수 있는 앱들이 모여 있어요. 예를 든 거 하나만 좀 극단적인 거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예를 왜냐면 들면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감이 안 올 거라서. 네, 예를 들면 네. 애플이 설치해놓은 보안 장치를 풀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아이폰에서는 폰트 바꾸는 게 안 되잖아요. 애플이 정해놓은 폰트만 쓸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변경하기 위해서 탈옥을 하기도 하고요. 앱 배치 바꿔주는 앱도 있잖아.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홈 화면 자체를 아예 안드로이드처럼 싹 바꾸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왜 그럴까? 그것도 왜 그럴까? 아이폰 사놓고 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가장 큰 CDR을 탈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불법 소프트웨어들. 그러니까 유료 앱들을 무료로 쓰기 위해서 탈옥을 하는 경우도 많죠. 네. 네. 네, 어쨌든 이 CDR는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CDR는 2007년쯤, 그러니까 아이폰이 나오는 해죠. 네. 아이폰 나온 해 제이 프리만이라는 개발자가 개발을 했는데요. 네. CDR라는 이름 같은 경우에는 나방의 한 종류 중에 하나인 그 코델링 모스의 학명인 CDR 포노멜라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네. 말이 어렵죠. 네. CDR 포노멜라 같은
그 나방은 음. 사과를 갉아먹고 산다고 해요. 진짜? 애플을 갉아먹고 사는 거지. 근데 전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게 전 당연히 CDR 스토어가 네. 그 아이폰 스토어 앱 스토어가 먼저 나오고 음. 그거를 뭔가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애플 스토어라는 개념이 제시되기 앱 전부터 앱 스토어가 제시되기 전부터 네. 그 CDR가 먼저 그 시장 앱 스토어라는 시장을 먼저 제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애플은 이 탈옥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탈옥하는 걸 계속 막잖아요. 그쵸. 그치. 그러면서 이 그 탈옥 앱들에서 나오는 기능들 네네. 그런 것들을 다 회유해서 지들 기본 기능을 넣고 있어요. 요새. 그만 탈옥 탈옥해라. 망하라고. 탈옥하지 말고 그냥 우리 거 네. 써. 예전 네.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 바탕화면 바꾸는 것도 안 됐었어요. 어, 그 그래요? 정도로 그 언제쯤? 까만 바탕화면 썼었는데 어. iOS 3.0이 나오고 나서야 바탕화면을 바꿀 수 있게 됐거든요. 뭐 네네. 멀티태스킹도 안 됐어요 사실. 근데 탈옥을 하면 이미 다 됐던 것들이죠. 어, 되잖아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미국 그 국회도서관 저작권 사무국 같은 경우에서 네. 네. 거기서 탈옥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저도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네. 제가 이제 탈옥을 해서 한동안 썼었어요. 예전에 3GS 시절에. 3GS 시절엔 전 탈옥이 먼저였어요. 항상. 네. 그랬었는데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너 탈옥한 거 보고 이렇게 불법 소프트웨어를 너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는 거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탈옥 자체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에요. 네. 예,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아이폰을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나는 여기 잠겨 있는 것까지 다 쓰겠다라고 의사 표명을 하는 것뿐이고 거기 있는 그 불법 소프트웨어 아까 얘기했던 그 남들이 유료로 올린 앱스토어에 있는 거를 무료로 거기다 올려놓은 그 블랙마켓 같은 게 있단 말이죠. 네. 그걸 사용하는 게 저작권은 위반인 거지. 그렇죠. 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판결이 난 바가 없기 때문에 뭐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저작권 법 분석상 그래요. 왜냐면 이게 비슷한 걸로 판례가 그 소니가 예전에 플레이스테이션 2를 탈옥하는 거를 그 다 고소시킨 적 있어요. 탈옥 2를 개발하는 사람을. 근데 판례가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고. 우리나라? 네. 왜냐면 그걸 그냥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 안에 그 불법 프로그램을 넣는데 문제가 되는 거지. 네. 네. 아무튼 뭐 그 부분은 문제긴 합니다. 불법 네. 소프트웨어는. 근데 CDI 안에서도 돈 주고 앱을 살 수 있지 않나요? 제가 그렇죠. 알기로? 그래서 그 네. 탈옥을 하게 되면 은행 앱들을 쓸 수가 없어요. 네네. 은행 앱들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은행 앱들을 쓰게 만들어주는 어플이 CDI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탈옥이 아닌 척 해주는 어플인데 이런 것들이 다 유료예요? 유료로 올라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또 국내 개발자들이 또 만들었더라고요. 왜냐면 국내 은행이니까. 네,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네네. 이런 식으로 좀 고퀄의 CDI 앱들은 오히려 마찬가지로 수익이 더 좋을 수도 있겠어요. 네, 유료로 팔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테마 같은 것도 유료로 팔리는 경우도 있고. 어. 그래서 오히려 아이폰을 100% 쓴다고 말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 100% 이상으로 쓰는 거죠. 애플이 제공한 초과해서 쓰는 거죠. 기능들을 더 넘어서 쓰는 거니까. 뭐 들으시면은 되게 하고 싶을 거예요. 통화 녹음도 되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듯이 애플이 그 니즈를 알고 있는지 그 기능들의 대부분이 지금 iOS 10까지 와서는 들어있어서 저도 언제부턴가 굳이 탈옥을 할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탈옥에 대해서는 뭐 그래 이건 월갈부 하자면 끝도 없지. 네, 끝도 저희가 뭐 없지. 나중에 네. 기회가 되면 탈옥 특집을 한번 하든지 예. 이런 네. 식으로 하고 아이폰에는 그럼 우리 팟캐스트가 막혀요. 네, 앱스토어 아이폰에는 꼭 앱스토어만 있는 건 아니고 CD라는 스토어도 있다라는 소식을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네. CD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네, 그래서 아이폰에서 쓸 수 있는 스토어인 두 가지. 앱스토어. 사실상 한 가지. 앱스토어. 앱스토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2부에서는 긍정 씨가 이제 안드로이드 스토어를 얘기해 주실 거죠? 그렇겠죠. 네. 네. 그럼 2부에서 잠시 쉬었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